무릎 아프신 분들 많죠? 무릎 아프신 분들 중에서 오늘은 반월판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생소할 텐데 주로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연골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관절에 붙어있는 연골이 아니라 이 반월판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잘 걷다가도 한 번씩 무릎이 시큰하면서 하면서 좀 걸을 때 아픈데 또 좀 걷다 보면 괜찮아요. 이제 이런 식의 증상을 나타낼 때 첫 번째로 혹시 반월판 손상은 아닐까 이런 거를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릴 거예요. 자, 무릎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은 무릎뼈 사이에 이렇게 얇은 판이 보이시죠? 이 얇은 판이 이제 반월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반월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월판이 찢어졌다, 반월판 손상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반월판이 하는 역할은 무릎 위 아랫뼈가 서로 충격을 받잖아요.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막 닿을 거예요. 그 닿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서 무릎의 움직임의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가끔 이 반월판이 이 뼈 사이에서 딱 꼬집히면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주로는 잘 걷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약간 비틀어진 상태에서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 그때 찢기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럴 때 이 사이에서 찢겨가지고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테니스나 골프나 등산이나 스키나 축구나 자,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릎을 많이 쓰죠. 특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좀 회전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을 때 그런 운동들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반월판 손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동작들을 되도록이면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타입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세로로 찢어지기도 하고 가로로 찢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해요. 이런 타입들은 어떠냐면요. 무릎이 한 번씩 이렇게 사이에 접힌 것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딱 걸려서 잘 안 펴져.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하다 보면 또 무릎이 펴져서 또 잘 걷다가 한 번씩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딱 걸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자, 일단은 찢어진 부위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져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일단은 찢어진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내가 체중이 실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딱 찢어진 자리에 체중이 실려 그때 또 시큰하면서 체중을 잘 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반월판 손상의 특징입니다. 검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반월판이 손상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상처를 이렇게 만져보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월판을 일부러 약간 이렇게 돌려서 눌러봅니다. 그래서 맥머레이 테스트라고 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은 이거는 좀 복잡한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가지고는 위에서 한 사람이 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비벼봐요. 그러면은 반월판을 누르면서 이때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간단하게는 다리를 이렇게 팔자로 벌려서 앉았다 일어났다면 이제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고요. 최대한 안짱다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무릎에서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반월판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는 수술 권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관절경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찢어진 부위를 꼬매주거나 혹은 좀 다듬어주거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찢어진 부위를 꼬매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손상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꼬매는 수술은 괜찮은데 근데 이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일단은 손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반월판의 특징은요. 겉으로 3분의 1은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3분의 2는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다시 재생이 되고 원상복구가 되게 되는데 겉에가 찢어졌을 때는 일단 꼬매주면 다시 달라붙어요. 근데 속에 찢어졌을 때는 이걸 꼬매더라도 이게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어주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이런 부상이 생기면 수술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이 30년 뒤에 어떤지 수술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천 명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이 증가가 한 3배 가까이 증가가 된 거예요. 수술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달연골이 하는 역할이 위아래 뼈가 부딪히는 걸 좀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직을 잘라냈으니까 그만큼 훨씬 더 잘 부딪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행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지켜보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좀 젊은 선생님들은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놔둡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술하더라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 나중에 하나. 근데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아직도 보면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찢어진 걸 꼬매는 거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근데 잘라내는 수술은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고 최대한 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나중에 자꾸 관절이 굳고 문제가 재발이 되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급성기 때 처음에 막 다쳐서 부어 있을 때는 부항을 떠가지고는 그 피를 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침 같은 거를 나서 인대를 좀 강화시켜주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반월판 손상은 반월판만 단독적으로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인대가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염좌하고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인대를 최대한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시켜야지 추가적인 부상들을 막을 수가 있고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좀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좀 만성화되었을 때는 봉독과 강고란을 쓰게 되는데요. 봉독은 일부러 염증을 좀 일으켜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액순환을, 혈액을 최대한 좀 많이 공급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강고란은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재료를 직접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해서 한 2달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고 나면은 한 80% 이상은 통증이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훨씬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자기 체중에 작게는 한 5배, 많게는 한 15배만큼 체중이 걸리게 되는데, 특히 이런 계단 같은 데 높은 데를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체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손상이 진행되는 거를 그만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면서 관절을 보강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반월판 손상이 있는 분들은요, 무릎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한 운동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대퇴사두근을 강화를 시켜주는데, 이 대퇴사두근이 허벅지 앞쪽에서 무릎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무릎을 좀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목을 최대한 구부립니다. 이 상태를 한 5초 정도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리를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리를 내리고 한 5초 정도 다시 쉬었다가 힘을 완전히 뺐다가 또 다리를 쭉 들었다가 발목을 최대한 구부려주는 거예요. 자, 발목을 구부릴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이 허벅지에 힘 들어가나요? 네. 이 운동을 좀 계속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좀 높여서 추가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를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